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실 너희들이 이쪽 소투 이제 지금은 이제 미적분 1을 공부할 때 보면 뭔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되냐면 도함수 활용 이쪽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쪽 공부를 하게 되면 이쪽 정적분 쪽이 어느 정도는 다 해결이 돼. 어려운 부분은 아니야. 근데 왜 점수가 안 나오냐? 뒤쪽이라서 너희들이 좀 약간 뭐라 해야지? 흐지부지 되는 경향이 하나 있고, 또 어떤 경향이 있냐면 연산이 여기가 약간 좀 복잡해요. 연산이 정적분 쪽이 연산이 좀 복잡해. 됐지?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이쪽은 뭐가 있냐면 일단은 이 정적분에 대한 식의 해석이 중요하다. 식의 해석에는 뭐가 있냐면 그래프가 분명 들어 있습니다. 이해됐지? 그럼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라는 것은 정적분이 의미하는 바, 우리가 보통 그래프를 그릴 때 정확하게 그린다가 어떤 의미야? 보통 특징이 되는 부분을 표현한다. 이되니 특징이 있는 부분, 뭐 변곡점, 극점, 뭐 증가감소, 그 다음에가 x절편, y절편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이 정적분은 주로 어떤 형태냐면 x축과 둘러싸인 형태입니다. 누가 둘러싸인 형태야? x축하고 둘러싸인 형태야. 자, 정적분의 정의 뭐 굳이 안 하겠습니다. 굳이 안 한다. 쓸게요. 자, 닫힌 구간에서 어떤 함수만 우리는 할 거냐면 정적분 할 때 어떤 함수만 할 거냐면 연속인 함수만 할 겁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 연속이 아닌 함수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적분 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연속 함수만 할 거야. 자, 연속 함수가 나왔다는 거에서 약간 의무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뭐야? 연속 함수가 나왔다는 것은 무슨 의무심을 갖고 있어야 돼? 미분 가능 함수가 아니라 연속이 나왔다는 이유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그래프가 미분 가능이 아니더라도 정적분을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라고 해.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는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를 하면 우리는 얘를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fx는 부정적분 중 하나고요. fb, fa 이렇게 해석을 할 거라고. 자, 우리가 정적분이 나오게 되면 이 정적분식이 바로 어떤 의미인지가 판단이 안 서면 이렇게 해서 판단을 쓸 거다고. 요 식이 바로 판단이 안 서면 우리는 요 놈을 이렇게 바꿔서 판단을 할 거다. 아시겠죠? 다음은 그래서 요 식 요게 뭐야? 뭐 한 거야? FT를 자, 항상 미분할 때는 미분 변수 봐야 되고 적분할 때는 적분 변수 봐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 공부하는 친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야. 변수 보는 방법이야. 변수를 잘못 봐버리면 문제 푸는 방법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 변수를 항상 식을 읽을 때 이 식이 주가 되는 문자가 있어. 이더니 미지수, 변수 이런 문자들이 있다고. 그 문자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외의 문자들은 다 상수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문자가 여러 개 나오면 복잡합니다. 우리가 복잡해. 헷갈려. 그거를 풀어 헤쳐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리고 함수가 하나만 나온 것도 아니잖아. f 주고 또 새롭게 표현된 G라는 함수도 주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현재는 미분은 변수는 누구야? x. 적분 인티그럴 뭘 찾아? d 뭐를 찾아? dt를 찾았죠? 네. 그럼 적분 변수는 뭐야? t. 적분 변수가 t이면 안에 있는 t에 관한 식을 찾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식은 변수가 누구야? t 변수야. 그러지? 그러면 이 변수를 뭐 할 거야? ft를 t로 적분을 할 거야. 네. 그 다음에 뭘 넣을 거야? a하고 x를 넣을 거잖아. 네. 그러면 적분 변수는 사라집니다. 정적분 변수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적분 변수는 중요해 안 중요한가요? 식에서는 전체 식에서는 중요하지 않는 식이 되는 거라고. 엄마 이해되니? 네.
그러면 정적분 변수는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정적분 변수가 사라진다는 말에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정적분 변수는 얘를 fx로 써야 돼. ft로 써야 돼. 우리 식을 쓸 때 fx로 적어야 돼. ft로 적어야 돼. 상관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상관이 없다는 말은 문제에서 분명 한 문제 나와. 적분변수를 어떤 놈은 t로 주고 어떤 놈은 x로 준단 말이야. 상관없으니까 오늘 어쩐다? 맞출 수 있다. 바꿀 수 있다가 되는 거야. 바꿔도 관계가 없다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바꿀 수 있다가 되는 거라고 해. 뒤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요거를 기억을 해야 돼. 요거까지 써놓게 그러면. 말 돼 안 돼? FYDY 말 돼 안 돼? 된다고 해? 된다고 해? 자, 얘를 뭐 한 거야? 적분하면 이제는 뭐만 남어? x로 표현된 식과 a로 표현된 식이 남고 현재 x는 변수고 a는 상수입니다. 됐어요? 여기 a, b 연속이라 했으니까. 그리고 x로 뭐 할 거야? 다시 미분을 할 거야. 적분하고 미분을 했죠. 됐습니까? 중간 과정 한번 설명을 해주면 중간 과정 설명하면 얘가 ft a부터 x까지를 뭐 할 거야? 미분을 할 거야. 다시 얘를 계산했더니 fx 마이너스 fa가 되겠죠. 됐니? 얘를 미분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시찬스 뭐가 돼? 스몰 뭐가 돼? 스몰 fx가 됩니다. 자, 이 정도는 아주 기본이야, 기본. 아주 기본이야. 식을 읽어볼 수 있어야 돼. 이 식은 기본이라겠어. 바로 이렇게 해야 돼. 됐어요? 그런데 얘를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을 시켜야 됩니다. 얘기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시켜야 돼. 그래서 그걸 구분하는 게 어려워. 그래서 좀 이따 공부를 할 거야. 다음 fx가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연속이고 fx가 두 직선 x, a, b로 둘러싸인 넓이를 s라 합니다. 자, 뭐가 s로 표현했어? 둘러싸인 넓이를 s로 표현한 겁니다. 자, a부터 b까지 fx가 0보다 크면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는 뭐가 되는 거라고? 뭐가 되는 거라고? s가 되는 거라고 해. 이 됐습니까? 자, 인티그럴 b부터 a까지 fx dx는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s가 되는 거야. 뭘? 지금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이 말이야. 그러면 지금 그래프 자체가 x축 위로 떠 있어. 양수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을 a부터 b까지 설정하면 s 그대로 나오는데 구간을 b부터 a까지 가면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정적분을 이용하여 넓이적인 생각을 한 거야. 넓이를 이용해서 정적분을 생각한 거라고. 중요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해석을 할 거야. 자, fx가 음수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는 뭐가 된다고? 뭐가 돼? 현재 s가 넓이야. 정적분은 현재 음수 쪽에 있어. 마이너스 s가 되고 인티그럴 b부터 a까지 fx dx는 시차는 뭐가 돼? s가 되는 겁니다.
자, B부터 A까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적분을 할 때 우리가 정방향하고 역방향 있지. 그래서 앞으로 하고 거꾸로가 있어. 앞으로 가면 위쪽은 양수, 아래쪽은 음수가 되는데 반대로 가면 그게 뒤집힌다는 생각을 꼭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자, fx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을 하려면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뭐 얘는 뭐 그냥 알겠지. 인테그랄 a부터 몇 가지, a부터 b까지 하면 어떻게 된다? 양수, 음수가 있지. S1은 양수, S2는 음수. 빼줘야 된다 이 말이 되겠네. 됐습니까? 다음. 뭐 오른쪽은 굳이 안 할게요. 뭔 소리 하냐면 뭐 하나만 해볼까?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빨리 적을게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kfx dx 굳이 안 적어도 되는데 그들 아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k 앞으로 빠질 수 있다.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라 플러스 a부터 b까지 gx dx를 하면 범위가 똑같으면 뭐 할 거야? a부터 b까지 fx gx dx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네. 근데 얘를 y로 바꿨어. 뭐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구간이 지금 a부터 b까지는 똑같고 함수가 fx dx 뒤에는 gy dy야. 네.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있어요. 위에서 뭘 하겠어? 상관없어요. 적분 변수는 상관이 없다고 했잖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있다고. 적분 변수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네. 됐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 지금 몇 번에 보이냐면 몇 번 5번 보면은 뒤쪽은 적분 변수가 dt고 0부터 1까지 뒤에는 1부터 0까지 dy야. 일단 범위가 0, 1이고 1, 0이니까 하나는 바꿔야 되겠고 그렇지? 뒤에 하나는 y고 앞에는 t야. 관계없다 이 말이야. 이해되니? 그러면 얘는 이렇게 바뀔 수 있네. 0부터 1까지 뭐 t든 x, y든 x든 관계없어. x-2분의 8-x 세제곱 dx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정적분 변수는 관계가 없다고. 네. 뭐 기본 문제로 나오겠죠. 뭐 중요한 건 아니야. 금방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뭐 있어? 쭉 번호가 많은데 다 필요 없고 그냥 A부터 C까지 fx dx를 A부터 B까지 fx dx하고 B부터 C까지 fx dx를 이렇게 쪼개서 계산할 수도 있고 요놈을 합쳐서 계산할 수도 있고 쪼개서 계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네? 합쳐서 계산할 수도 있고 쪼개서 계산할 수도 있다 이거지. 쪼개서 계산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지. 쪼개서 계산하는 게 편하니까 쪼개서 계산한 거고 한꺼번에 계산하면 또 이유가 있습니다. 됐어요? 한꺼번에 계산하는 게 편할 수도 있다. 여튼간에는 어떻게 해도 중요한 사실은 A, B, B, C가 연결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크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A, B, A부터 B까지 정적분, B부터 C까지 정적분 요게 중요한 사실이다. 됐나요? 자, 1번 A씨를 준 이유는 앞으로 정적분을 계산할 때 항상 뭘 생각하냐면 이 안에 있는 적분 당하는 놈이 있거든. 요 놈을 피적분 함수라 불러. 적분 당한다 해서 피적분 함수. 피적분 함수가 내가 아는 쉬운 놈이면 지금 정적분하고 뭐 연결이 됐냐면 넓이와 연결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연결이 되는 거야. 100% 똑같 일체가 아니야. 네. 이해되니? 네. 그래서 정적분을 넓이를 이용해서 푼다. 넓이를 정적분을 이용해서 푼다가 서로 왔다 갔다가 돼야 돼. 넓이를 구하는데 정적분을 이용한다. 넓이를 이용해서 정적분을 구한다. 되니? 서로 보완해 줄 수가 있는 거라고. 이게 실제 문제를 풀다 보면 둘 중에 어떤 게 편한지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해줘야 된다 이 말이 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면 얘는 함수가 보여야 되겠지.
앞으로는 너희들이 이걸 계산할 때 망설이지 말고 뭐 망설인단 말이 아니라 얘를 연산을 하려고 하지 말고 연산하면 답은 나와. 여기가 5야. 됐니?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정적분하라. 넓이를 구하여라. 이 말이지. 네. 물론 넓이를 구하여라는 것은 좀 틀린 말이야. 넓이라고 하면 위에 있으면 x축 위에 있으면 넓이와 정적분은 똑같은 말이지. 그러겠지? 이게 쌤이 용어상 잘못된 표현을 하더라도 그러한 의미라고 너희들이 생각을 하면 돼. 네. 차이점은 분명 부호적인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이 넓이가 얼마야 현재? 15, 5 곱하기 3. 앞으로는 상수함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산을 하자 이 말이야. 됐니? 자, 이 함수는 봐봐. 2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달라졌지. 네. 그래프가 달라졌으니까 그래프 자체가 1까지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어떻게 될 거야? 음수잖아.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고 1부터 2까지는 그대로 해서 계산하면 된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네. 왜? 우리가 아는 함수잖아. 네. 쉽게 알 수 있는 함수잖아. 모르는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여가 현재는 1이고요. 마이너스 1은 이만큼 있어요. 2는 이만큼 있어요. 그럼 바로 보이잖아. 이 되니? 두 칸, 한 칸. 여기까지 되니? 네. 계산하면 2, 4, 2가 되고 1, 1, 1에서 2분의 1이 돼서 2분의 5. 뭘 이용한 거야? 넓이를 이용해서 정적분을 구했다가 되는 거야. 네. 자, 절대값에 대한 풀이 방법은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정적분에 대한 풀이 방법은 위의 방법을 쓸 겁니다. 알겠나요? 근데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그래프를 보면서 판단을 하자 이거야. 그렇게 그만큼 그래프가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그 그래프를 보면서 아, 정적분식을 표현한다. 아, 정적분식을 표현한다. 넓이를 구하는 표현을 해본다. 이런 정도가 되겠어. 이해됐습니까? 네. 다음. 자, 예제 3번입니다. 그게 중요한 식이고요. 이론적으로 빠져 있어야 되는데 다음에 한번 시간 되면 정리를 한번 해줄 거고. 자, 적분 연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는 공식을 외워놔야 돼요. 보니까 2차 함수의 형태인데 2차 함수의 형태인데 알파부터 베타까지 x축과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는 소리야. 많이 나오겠지? 함수가 x축과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는 꽤 많이 나올 거야. 됐니? 그리고 구간 자체 x축과 둘러싸인 이 문제는 틀이 정해졌기 때문에 다 이론화시키고 공식화 시켜놓을 거라고. 그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공식이야 A가. 됐니? 증명합니다. 현재 A가 양수인 거를 해볼게요. A가 양수인 걸 얘를 A는 상수니까 앞으로 올 수 있다 했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해가지고 정적분을 뭐 3분의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해가지고 얘에다가 3분의 1 베타 넣어갖고 알파 넣어가지고 세제곱하면 뭐 근각에서 관계 뭐 이렇게 풀면 망합니다. 그렇게 풀면 망해. 네. 지금 쓰는 이 식은 이 공식 유도하는 방법대로 실제로 너희들이 혹시 까먹더라도 요 방법대로 연산을 하는 게 좋아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얘가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뭐하고 있어? 한 번 더 적어야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x 마이너스 알파 dx. 얘를 적분하면
시천하에 적분하면 할 줄 알아 몰라? 3분의 1 x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알파부터 베타까지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사라지고 알파를 집어넣으면 사라집니다. 알파 집은 0이 되고 뭐만 남아? 베타만 남아요.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네요. 그래서 3분의 1 빼기 2분의 1을 하면 마이너스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나옵니다. 아주 많이 쓰이는 2차 함수는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공식은 아주 많이 쓰여질 겁니다. 뭐와? x축하고 아니 그래프랑 x축의 교점과 만나는 x절편 구간 자체가 x절편 구간일 때는 무조건 이 식을 쓰면 됩니다. 아주 쉽게 마무리가 될 거야. 예, 유사한 그림들은 이제는 이러한 것들 다 사용할 수 있어. 요거 사용할 수 있겠고, 요것도 사용할 수 있겠고. 단 뭐가 있냐면 알파 베타는 양 끝점이니까 상관없을 거고, 단 최고차항 계수는 달라질 수 있겠지. 세 번째 그림은 그래프가 달라지겠지. 최고차항 계수가 그 최고차항 a 자리에 그것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적분 너희들 계산할 때는 항상 고민할 게 뭐냐면 양수 음수적인 생각을 항상 고민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됐니? 네. 그러면 2번은 어떤 그림이야? 2번도 어떤 그림이야? 2번도 자, 2번도 이 그림이 알파 베타 베타가 더 큰지 작은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려. 자, 이 그림이네요. 이 그림에 지금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네요. 자, 해보세요. 본인이 한번 유도해보세요. 위에 있는 선생님이 했던 방법대로 풀면 돼. 군뱅이 또 자네. 아우, 뭐 아프다는데 어쩔 거냐. 유럽 가는데 아프면 안 되는데. 자, 정적분은 기본적으로 그림 해석이 제일 1번 제일 중요합니다. 그림 해석이 제일 중요해. 두 번째는 그 그림의 특징이 있는 그림들은 대부분 어떠한 다 이론화 시켜놨습니다. 그 이유는 일일이 연산을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 됐어요? 특히 저번에 선생님이 뭐 했던 함수값 구하는 방법론 있지. 인수분 해가지고 됐니? 절편과 관계된 식들은 다 유도를 시켜놨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연산을 정적분은 뭐가 힘들어? 연산하는 방법이 힘들기 때문에 그 연산을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할 건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놨다 이 말이야. 됐어요? 두 개의 그림은 했고요. 두 개의 그림 말고 한두 개 더 그려줄게요. 뒤쪽에 안 나오나? 뭐야, 이거 풀었었잖아. 아, 풀기는 풀었는데 선생님이 지금 넓이 증명하고 있는구나. 자, 그림 두 개만 더 그려줄게요. 뭐쪽 여백 좀 넓은 데다가 그려줄 거예요.
자, 어떤 그림이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한 그림. 여기입니다. 얘도 알파 베타 똑같은 방법으로 유도할 수 있어. 아까처럼 너희들이 해봤잖아. 한번 했니? 네. 해봤어? 유도해봤어? 네. 이런 식으로 유도해봤어? 이런 식으로 유도하면 얘도 유도를 금방 할 수 있어. 얘 유도하게 되면 얘는 뭐 어떻게 나오냐면 정적분이 자 일단은 뭘 생각하고 있어라겠어? 양수 음수 생각하고 있어야겠지. 네.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요. 음수야.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0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6,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20이야. 6, 2, 3, 2, 3 때문에 6이 나오고 그 다음에 3, 4, 12, 얘는 4, 5, 20이 떨어집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자 지금 요 그림은 요런 그림은 특수한 그림이니까 공식이 있다 이 정도만 판단하면 되는 거고 굳이 막 외우려고 뭐 달달달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외워놓으면 다음에 써먹기는 써먹을 수 있습니다. 2차는 선생님 외우라 했잖아. 네. 2차는 너무 많이 외워야 돼. 3차도 꽤 많이 나온 편이야. 됐어요? 자, 뭐가 중요하다고? 선생님 왜 외우란 말을 안 한 거야?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얘를 식을 뽑아가지고 유도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라고. 실제 얘도 유도를 해야 돼. 그럼 얘는 알파, 얘가 베타. 그럼 얘는 뭐 공식만 일단 적어 놓으면 얘는 양수야 음수야? 현재 양수라고 해. 현재 양수야. 양수! 퍼즐로 찰라고 그랬죠. 양수니까 30분의 A. 이건 조심해야 돼요. 그림에 따라서 얘도 5제곱입니다. 그럼 얘는 식을 어떻게 적을 거야? 인테그럴 A의 인테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dx 해가지고 얘는 유도하는 과정이 약간 더 복잡합니다. 어떻게 써야 되냐면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요놈을 뭐 할 거야? 얘를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해서 요놈을 전개를 시킬 거야.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항이 3개 나오겠지. 그럼 x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짜리가 있고 그 3제곱짜리가 있고 제곱짜리가 있단 말이야. 그 3개를 적분해가지고 연산 쭉쭉쭉 시켜놓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실제 정적분 연산을 할 때 이러한 연산이 나오면 이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 말이 된 거야. 됐니? 네. 뭔 말인지 알겠어? 뭐가 나왔을 때 적분 구간이 특수한 상황이야. 어떤 상황이라고? 적분 구간이 특수한 상황. 다음은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우함수는 무슨 함수야? 짝수함수에 기함수는 홀수함수. 좀 더 확대를 시키면 우함수는 선대칭, y축과 평행한 선의 선대칭 됐어요? 기함수는 점대칭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너희들이 그런 상황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정적분을 한번 해본다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뭐 우함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어? 우함수 정의는 그 y축 대칭. f-x랑 fx랑 같다는 소리가 되겠지. 네. 얘가 평행 이동할 수 있겠지. 네. 뭐 f a-x는 f a 플러스 x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얘는 뭔 대칭? y는 A. x는 a 대칭이 되겠지. 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구간이 이제 처음에는 a부터 마이너스 a까지 나왔는데 현재 뒤쪽 문제는 어떻게 나올 거야?
A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냥 하나만 그린 거야. 요 놈이 A야. 요 놈이 A고 요 놈이 X축이야. 그럼 구간이 어떻게 나오면 A를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나오면 이거는 확대된 거야. 자, 너희들이 보통은 이거는 확장된 거야. 여기가 A-D, 여기는 A 플러스 D. 정적분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라고? 이 절반만 해갖고 2배를 하겠다. 이런 논리라고요. 됐니? 네. 실제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적분 구간이 범위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많이 등장합니다.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나왔다는 것은 당연히 대칭성을 생각해달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는 대놓고 대칭성을 생각해달라는 소리야. 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풀 거야? 얘를 2배. 2배를 해가지고 절반만 구하겠다. 이 말이 되겠지. 됐니? 자, 기함수는 어떻게 될 거야? 기함수는 f-x는 마이너스 fx야. 자, 기함수 형태는 이 꼴이 정확한 꼴이 아니에요. 이 꼴이 아니라 있지. 이 꼴이 아니라 f-x 플러스 fx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얘를 2로 나눈다. 이 말이 기본적인 식이고, 얘를 확장을 시키면 fa-x 더하기 fa 플러스 x를 2로 나눴더니 0이 된다. 2로 나눴더니 b가 된다. 2가 됐더니 0이 된다. 1을 넣었더니 2배를 했더니 뭐가 된다? b가 된다. 됐습니까? 그럼 이 점은 뭔 대칭이야? a, 0의 점대칭 a, b의 점대칭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점대칭이 되면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라는 건데 그림 자체가 지금 점대칭이야. 점대칭이야. 그럼 x축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 다르겠지? x축이 여기에 있어. 그리고 구간은 이 a를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있어.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거야? 요런 잘라가지고 왼쪽 거를 오른쪽에 붙일 수 있겠지? 요런 이렇게 붙일 수 있겠지? 됐니?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요 거리 곱하기 요거의 거리. 정적분 시키면 요놈의 함수값 이래 되겠지? 됐니? 근데 얘는 왜 그래? 요 거리 곱하기 요 함수값이 뭐가 돼?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0이 되고 요 점이 자체가 요것이 a-d이고 요놈이 a 플러스 d이고 요놈이 b가 되면 요놈의 정적분은 인티그럴 a-d부터 a 플러스 d까지 fx dx라고 하면 요놈은 2배가 아니라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는 2d 세로의 길이는 b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될 거라고. 점대칭적 성질을 이용해서 오른쪽 이 부분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넓이가 같아져서 이동을 시켰다 이런 개념이 되겠지. 옮겼다 이 말이 되겠지. 됐니? 선대칭, 점대칭적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얘를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다음은 주기함수입니다. 주기함수는 반복적이다 이 말이 되겠지. 반복적이 되니까 한 주기의 넓이가 나오면 그 여러 주기도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식으로는 이렇게 되겠지. x 플러스 p랑 fx랑 똑같다. 그러면 그림 하나만 예시를 들어줄게요. 하나. 지금 현재 위에 문제대로 간다고 하면 요 간격이 얼마란 소리야? 요 간격이 p란 소리겠지? 요 간격이 p란 소리야. 그러면 첫 번째 위치가 얼마야? 좌표가 몰라? 0이라고 합시다.
0. 그럼 P 얘가 뭐야? 2P, 3P, 4P 되겠지? 네. 요 하나의 넓이를 S라고 보면 인티그럴 0부터 NP까지 fx dx는 몇 주기야? n 주기가 되겠지. 그래서 n s 이래 되겠네. 이해됐습니까? 네. 인티그럴 a부터 a 플러스 np fx dx 하면 여기가 어디 있어? 여기가 어디 있어? 몰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주기 얼마야? 얼마야 정적분? 여기까지 하면 S. 이게 주기함수니까 요 뭐가 중요한 거야? 간격이 중요한 거야. 몇 주기가 중요한 거라고. 시작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해되니? 다시 말해서 얘는 뭐가 된다 해도 NS가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 요거랑 요거의 간격이 중요하다고 해. 자, 이게 이제 주기함수인데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은 여기다가 뭐 할 거야? 플러스 Q 같은 걸 할 거라고. Q 같은 걸 해. 뭔 말이야? 해석하는 방법은 뭐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다가 0, 0 집어넣었더니 FP는 F0보다 Q만큼 더 크다가 되겠지. FP는 F0보다 Q만큼 더 크다라는 말은 얘는 똑같다가 아니라 더 크다는 말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이놈이 P, Q일 가능성이 있겠지. 긁고 나서 연결시켜라 이 말이겠지.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라 이거지. 이해됩니까? 이해됐어요?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도 풀어보면 일단은 지금 계속 정적분에 대한 얘기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정적분의 표현법은 그렇게 어려운 표현법이 아니야. 표현법이 어려운 표현법이 아니야. 됐니? 근데 그래프를 그려야지. 그리고 이 부분에 정적분을 구하라는 소리야. 넓이를 구하라는 소리구나. 정적분을 하라는 소리구나. 요 판단이 중요한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 되겠어요. 가조건이 뭐야? x는 이 대칭이죠. 선대칭적 특징이 있네. x는 2라는 선의 대칭인데 얘는 0부터 3까지 얘는 1부터 3까지 그러지? 그러면 0부터 3까지 중간에 2가 끼어 있어. 얘는 1부터 3까지 중간에 2가 끼어 있지. 근데 이 대칭이니까 한 칸이 얼마란 소리야? 2부터 3까지가 3이란 소리지. 이해되니? 1부터 3까지가 3이라고 했으니까 0부터 1까지는 얼마란 소리야? 4가 되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자, 이러한 유의 문제는 함수를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함수를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그러면 너희들이 해석을 할 때 머릿속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해석을 할 때 자, 이거는 분명 해석을 위한 거지 함수가 이 함수가 된다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일단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놓으면 돼요. 얘를 V자를 그리든 산을 그리든 상관없어요. 주의사항은 뭐야? 이 그림을 믿고 가는 거야? 안 믿고 가는 거야? 그림을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림이 이게 아닐 수 있다고. X축 아래 내려올 수도 있다고. 되니? 그래서 문제에서 요놈이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혜승이 너는 내가 봤을 때는 그 각성 음료 있잖아. 안 먹는 게 좋아. 몸이 뭐라 그러지? 몸이 못 이겨내. 그러니까 맨날 퍼질러 자지. 퍼질러 안 잘 때는 뻘소리하고 퍼질러 조용하면 뻘소리하고 자고 있고. 그러니까 실력이 계속 죽지. 그런 게 시험을 떡을 쳐놓지. 여가 3, 여가 1, 여가 0 이래 되겠지.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린다 하면 뭐 4까지 그려볼 수 있겠지. 대칭적으로 그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사실은 1부터 3까지 여기서 100까지는 6이야. 그럼 여기다가 벌써 여기다 3, 여기다 3 이렇게 쓰란 말이야. 이거는 정적분 값이야. 넓이 값이 아니야.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왜냐면 함수가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혹시 계산하다 보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떨어질 수 있어. 그럼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 2란 소리야. 이거는 나만의 표현 방법이란 소리야. 우리끼리의 표현 방법이지. 왜 양수를 그려놓고 마이너스 2입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정확하게 하려면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야지. 이런 식으로. 그림 자체가. 근데 그림 자체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얘는 정적분 값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감사하게도 이 문제는 양수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았어. 0부터 3까지 0부터 3까지가 10이야. 그럼 여기가 얼마다? 4다. 그럼 여기가 4다. 여기까지 알려주고 문제를 풀란 소리잖아 지금. 그러지? 여기에 풀이가 다 나왔다 이 말이야. 얘를 뭐로만 표현하면 돼? 식으로만 정적분 표현만 하면 돼. 그 정적분 표현할 거를 그림으로 했다고 이 새끼야. 다음.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자 여기 나오는 넓이적인 부분은 너희들이 알 거라고 보고 있고 x축과 둘러싸인 부분 뭐 있어 지금 뭐가 있니 지금 두 개의 그래프가 뭐 A, B로 둘러싸인 부분 F하고 G로 둘러싸인 부분 이건 다 알죠?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빼서 구하면 되지. 그 외의 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이 정적분에 대한 넓이 쪽은 아니라 원래 정적분 쪽 설명을 할 때 원래 뭐가 있냐면 정적분을 하기 전에 구분구적법이라고 있어요. 구분구적법. 구분구적법이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뭘 본 적이 있을 거냐면 뭐 예전에 보면 그 원의 넓이를 구할 때 이런 그림 본 적이 있을 거라고. 얘를 모는 종이로 이렇게 잘랐어. 모는 종이로 이렇게 간격을 잘랐단 말이야. 이해되니? 그래가지고 이 안쪽에 들어오는 뭐가 있어? 정사각형이 있을 거고 이 바로 바깥쪽에 있는 정사각형이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 원의 넓이는 안쪽보다는 크고 바깥쪽보다는 작다고 써놨단 말이지. 이 넓이가 바깥쪽보다는 작거나 같고 작은 쪽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놨을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근데 얘를 자를 때 어떻게 자를 거야 이제? 계속 잘잘하게 자를 거라고. 뭐 할 거야? 리미트로 해가지고 얘를 무한대로 보낼 거야. 되니? 그래 가지고 S 넓이를 추론한 겁니다. 극한적으로. 되니? 그게 뭐가 되냐면 구분구적법이라고 그래. 그게 정적분의 할아버지야. 조상인격이야. 그러면 따지고 보면 요 넓이를 우리는 어쨌다고? 얘를 넓이를 어째? 잘잘하게 잘라가지고 어쨌다? 넓이를 구했다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수투 과정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예전에 있다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요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를 잘랐어. 자, 얘를 잘랐어. 군뱅이 또 자고 있어. 그럼 얘 가로의 길이가 있을 거고 이쪽 세로, 왼쪽 세로, 오른쪽 세로가 있겠지. 그러겠지. 그러면 얘를 왼쪽 선을 기준으로 뭘 만들어낼 수 있냐면 직사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몇 번째? 너는 몇 번째? 오른쪽 선을 가지고 직사각형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왼쪽 오른선을 사선으로 사다리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게 돼. 그럼 실은 지금 빨간 선하고 초록색은 오차가 있어 없어? 오차가 있긴 있지. 초록색도 오차가 있잖아. 지금 보라색도 오차가 좀 있잖아. 근데 얘를 어떻게 자를 거야? 진짜 잘잘하게 쪼갤 거라고. 그럼 잘잘하게 쪼개면 이 오차가 사라지더라 이 말이야. 이 간격이 아주 좁으면 이 왼쪽 높이와 오른쪽 높이가 어째 같아지더라 이런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런 과정이 빠졌다 이 말이야. 에? 그래서 잘 보세요. 요것만 설명할 거야. 얘를 X축으로 그래프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야. 그래프하고 X축을 둘러싸인 부분을 X축의 수직인 선으로 잘라가지고 얘를 잘라가지고 얘네들 다 더했다는 개념이야. 그 중에 하나 샘플 하나를 내가 써준 거라고 그린 거라고. 됐니? 자, 얘를 이 가로의 길이를 뭐라 부르냐면 x의 작은 구간이야. x 범위를 그 중에 작은 구간이라고. 이게 되니? 그래 얘를 dx라고 쓸 수 있어요. dx라는 뜻이 그거야. 작은 x 구간 이런 소리거든. 됐니? 그리고 요 거리를 뭐라 쓸 수 있냐면 y좌표가 되겠지. 얘가 fx가 됩니다. 함수니까 y좌표 y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 넓이를 구해보면 y 곱하기 dx 얘는 fx 곱하기 dx 이 말이야. 근데 이런 직사각형들을 어째? 쭉 해서 더했다 이거지. 이 인티그럴 표현 자체가 s를 쭉 늘린 겁니다. 썸에서 온 거야. 합에서 온 거야. 어디서부터? a부터 b까지. 이거를 a부터 b까지. 요 뜻 이해됩니까? 요 뜻이 이해가 되면 다음에 미적분 공부할 때 뭐 또 이제 가능하게 되냐면 y축과 둘러싸인 넓이도 가능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 그럼 이 그래프를 뭐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도 우리는 구할 수가 있겠지. 치킨 2마리 할래?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도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얘를 어째? 그 중에 얘를 잘잘하게 잘라가지고 a부터 b까지 얘를 잘잘하게 잘라가지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요놈의 도형 자체가 마찬가지로 요 라인이 있고 요 라인이 있다겠지. 근데 얘를 잘잘하게 쪼갰기 때문에 요 값하고 요 값의 오차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고 극한적으로 해석을 할 거라고 해. 됐니? 그러면 요놈의 가로의 길이는 뭐가 돼? 요놈의 가로의 길이가 뭐가 돼? x가 되겠지. 그러면 요 세로의 길이는 뭐가 돼? y 구간을 잘랐잖아. 작은 y의 구간이 된다고. 요놈이 뭐가 돼? dy가 된다고요. 그래서 요 넓이가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정적분이 x dy가 될 것이고 이 적분 변수가 y잖아. 그럼 식이 뭘로 표현돼야 돼? y로 표현돼야겠지. 그러면 a, b, x를 gy로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지. 이해되니? 어떤 느낌이 들어? xy가 위에는 fx고 얘는 gx고 xy가 바뀌었지? 역함수적 느낌이 좀 듭니까? 됐어요? 그럼 뒤에 우리 공부할 때 역함수 공부를 할 때 이 부분이 또 나옵니다. y축과 둘러싸인 의미를 알고는 있어야 돼. 됐어요? 그럼 요식 자체가 지금 정적분 변수가 y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 자체가 y로 표현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프를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했다는 생각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야. 알겠니? 잠깐 쉬었다 할게요.